프리즈가 끝났는데 그 프리즈 개막한 이후에 소위 서울 아트위크 그게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서울 미술 주간 동안 저는 사실 이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근데 원래 갈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일단 프리즈는 입장료도 내야 되고 제 기억상으로 한 7만 원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 그 돈을 굳이 내 가면서까지 거기를 가야 되나? 아트페어라는 형식 자체에 대해서 막연한 불신 같은 게 있기도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굳이 있지 않더라도 저는 SNS를 활발하게 하니까 피드에 계속 뜨잖아요. 그 프리즈든 키아프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일단 물리적으로든 심적으로든 굉장히 거리가 있다 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고, 누가 나를 VIP 같은 사람으로 초대를 해서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으면 당연히 그 거리를 완전히 까먹어버린 채로 무작정 달려갔을 텐데, 일단 제가 그 아트페어에 실제로 간다고 해서 뭔가 진열되어 있는 작업들을 구매할 수도 없는 거고, 전 어쨌든 비평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셈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도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나의 작업을 팔 수 없는 곳, 그런 부분에서 또 짜증을 느끼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구나, 그런 의미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가 기저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가고 싶기도 했어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누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VIP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나의 모습을 좀 상상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욕망이 좀 있죠. 욕망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불발이 되다 보니까 좀 침대에 누워서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들이라는 거, 저를 뭔가 가난한 나를 비하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들 저주하게 되는 성냥팔이 소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냥팔이 소녀로서 불을 지르고 싶은데 나는 거기 없으니 불을 지를 수 없다, 그런 게 있었고. 저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미술이라는 건 되게 은은한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즈를 기점으로 해서 되게 은은하지 않은 바이브로 관객들이 불시에 밀집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 미술을 말 그대로 과소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미술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불시에 화두로서 떠올랐을 때 그것들을 SNS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그거를 매개로 해서 뭐 삼청동이나 이런 분해나는 동네에 가서 미술을 말 그대로 즐기게 되는 거죠. 삼청나이트는 길거리에서 어쨌든 벌어지는 풍경이고, 그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또 다른 현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VIP들끼리 치르는 파티나 행사 같은 것들은 길거리에서 벌어지진 않을 텐데, 노점처럼 펼쳐지지는 않을 텐데, 삼청 나잇 같은 게 펼쳐지고 있는 길거리의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 실제로 내려다보지는 않더라도 어떤 수직적인 낙차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거를 좀 막연하게 상상을 하면서 일종의 불쾌감 같은 거를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되게 계급적인 맥락이랑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프리즈 영상 찍은 거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술이라는 게 은은한 플로우를 가지면서 지속이 됐을 때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이 됨으로써 과소비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분배하는 느낌으로 펼쳐졌으면 하는 관객으로서의 기대 같은 게 있는데, 프리즈가 서울에 수입됨으로써 그거를 중심으로 미술의 플로우가 집중적으로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제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프리즈에 소속되지 못한 전시나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객으로서 대해야 할지, 저는 좀 더 여유롭게 미술을 향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분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여분의 시간이라는 게 프리즈를 기점으로 해서 되게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안 팔리기 때문에 그 프리즈 기간 동안 본인의 작업이나 전시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미술은 일종의 바이럴처럼 활활 타올랐다가 불시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저를 포함한 관객들은 되게 허무함 같은 거를 좀 느낄 것 같거든요. 프리즈가 끝난 직후에 굉장히 많이 유통됐었던 과도한 정보들이 일시에 사라짐으로써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한꺼번에 쓸려나간 느낌? 그 이후에도 당연히 미술은 자연스럽게 지속이 되겠지만 되게 여분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 팔리지 않았을 때가 뭔가를 소비한다는 감각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고, 작업 자체를 산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작업스럽지 않은 무언가를 내가 실제로 가서 보고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으면 그 요소들을 좀 약간 사고 파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사실 VIP라는 거는 되게 그냥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인구의 모집단에 가깝잖아요. 그 모집단 이외에는 훨씬 더 많은 미술하는 당사자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뭔가 수순이 흘러가 버렸구나. 근데 그 수순이라는 게 약간 버벅거리는 과정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제도나 시장과 마찰이나 불화 같은 거를 겪고 누군가는 제도로 편승을 하고 자기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제도 바깥에서 각자의 활동을 지속하고, 이런 미래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의 미래는 어떤 불화나 마찰도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제도에 편입되어 버린 느낌. 왜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을까? 한때 소비가 아니라 향유를 했었던 작은 작업들, 그리고 그 작은 작업들을 만들었었던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작은 작가들이 갑자기 불어나 버렸던 몸집이, 그 불어나는 과정이 천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속도감 있게 혹은 단번에 이루어졌다. 저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고. 외롭기도 한데 이제 사실 그냥 포기해버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상징자본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있죠, 비평가로서의. 근데 실물로서의 자산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아트페어 같은 곳에서는 자산으로서 뭔가 자기를 보여줘야 되고, 그럼으로써 거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세속적인 관계가 발생하고, 근데 저는 일단 팔 수 있는 실물 자산이 없다 보니까 내 기억 속에서 그냥 지워버리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프리즈 미술이나 서울 아트 위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끝난 직후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이 기간 동안 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소비하거나 치르던 간에 내가 파업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때 파업이라는 거는 제가 하고 있던 일을 파업하지 않는 거, 휩쓸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프리즈 기간 동안 제가 봐야 될 전시 혹은 행사의 목록들을 작성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드문드문 다 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묘한 성취감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프리즈와 절대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는 전시나 작업들을 서울 미술 주간 동안에 봤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가 보러 간 그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있었다. 작업들도 있고 그 작업들을 보러 간 사람들도 있고, 물론 뭔가 많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여유는 없었지만 프리즈 현장 바깥의 공간에 일시적으로 그냥 같이 점유하고 있는 그 느낌을 저는 충분히 좀 누렸다고 생각을 해서, 프리즈가 없어서 즐거울 수도 있고, 일반 관객과 미술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미술 자체를 소비하거나 관람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화된 미술에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도 별다른 고민 없이 바이럴화된 시기와 현장에 굉장히 과몰입하고 스스로 도취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되게 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근데 이 허물어졌다는 거는 미술을 하는 당사자들이 미술 자체를 고민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굉장히 속도감 있는 현장을 향해서 허물어졌다는 느낌.
방향성이 약간 그런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어쨌든 저는 굉장히 뭔가 다양한 현장의 당사자들,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여분의 시간이라는 거를 프리즈 기간 동안에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는 거를 나름대로 증명하고 싶기도 했었고. 내년의 전망이랄 게 사실 없죠. 올해와 비슷하게 전개가 될 거고, 저는 그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그 프리즈 기간 동안에도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를 느꼈던 것 같거든요. 되게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매몰된 상태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프리즈가 아닌 곳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하던 대로 전시들을 잘 찾아서 보자, 약간 이런 느낌. 내년에도 프리즈 자체는 뭐 시장의 이해관계 속에서 올해와 다르지 않게 굴러갈 것이지만, 뭐 여전히 변두리에 남은 채로 또 다른 국리를 하게 될 수도 있죠. 거지라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VIP였거나 VIP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여분의 시간, 변두리의 어떤 지정학점의 위치,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것 같거든요. 저는 파티 현장에 만약에 있었으면 그 파티를 너무 즐겁게 잘 소비하느라 굳이 바깥을 살필 만한 여유를 가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프리즈는 즐거운 행사죠. 누구나 기꺼이 누릴 수 있는 미술 행사인데, 그게 굉장히 커버렸을 때, 굉장히 커져 버렸을 때 거기에도 좀 굴러 떨어질 필요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꾸 밑에서 자기 작업이나 자산을 굴려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이 기간 동안 그냥 계속 밑에서 머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군가는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이를 왕복하면서 이 기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프리즈가 열리지 않을 때에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시와 작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프리즈의 관점에서 보면, 혹은 시장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고려를 해보면 되게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을 좀 능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 왜냐면 작고 소소한 건 항상 소중하니까. 소확행이네요. 근데 그죠, 뭐 성냥이라도 열심히 줍줍 해야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마디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요?